전북 출신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전북 정치의 위상 강화와 현안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이 성과는 못 내고 마을 주민 간 갈등만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마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조건으로 도입됐던 완주군민 혜택을 전주시가 없애고 있습니다. 통합 무산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입법부 수장에 올랐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직에 전북 출신은 김원기 의원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회 요직에도 도내 인사 동반 진출이 예상돼 전북 정치의 위상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2년간 입법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국회 표결에 앞서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은 총 투표자 121명 가운데 71표를 얻어 35표에 그친 문희상 의원을 따돌리고 국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정 의원은 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지난무주 장수에서 당선된 뒤 내리 4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긴 정 의원은 지난 19대에서는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를, 이번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차례로 꺾고 6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정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은 전북 출신으로는 17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읍 김원기 의장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치인으로 최정점에 오른 정 의원이지만 의장직 수행 성과에 따라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시각도 많아 향후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은 더민주에서 이춘석 의원이 농해수위원장, 안규백 의원이 외교통상위원장을,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교육문화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배출과 국회 요직에 전북 출신들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 정치의 위상 강화는 물론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추진에도 힘이 실렸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인재 유출로 지방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주시가 완주 군민에게 제공했던 특혜성 정책들을 잇따라 없애고 있습니다. 완주군과 통합 무산에 따른 보복성으로 비춰지면서 완주군의 맞대응 등 대립이 우려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완주 군민에게 더 이상 승화원 이용요금을 할인해주지 말자는 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주 시내 6개 노인복지관을 완주 군민에게 개방했던 조례도 없앴습니다. 지난 3월에는 월드컵 골프장 이용 시 완주 군민도 전주 시민처럼 할인을 해주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통합 무산 이후에 전주시와 완주군 사이의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전주시 주민들의 반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주 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할인 혜택과 이용 대상에 완주 군민을 포함시킨 전주시 조례는 모두 9개. 전주시 의회가 혜택을 없애겠다고 나선 승화원과 노인복지관, 월드컵 골프장 관련 조례는 당시 전주시 의회가 통합 분위기를 살린다며 아예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확연히 달라진 전주시 의회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전주시장이나 전주시의회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투표를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통합 무산에 대한 보복성 혜택 축소는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6개 조례도 비슷한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와 의회의 행태에 대한
완주군과 의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등은 방학이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의 현실인데 교육당국은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파업에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째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해온 김향숙 씨는 하루 일을 접고 집회 현장으로 왔습니다. 조만간 방학이 시작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데도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리종사원들은 학교의 특성상 방학 되면 일을 쉬어야 하고 김 씨는 그때마다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해왔습니다. 방학 중에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가장 시급합니다. 전라북도 조리종사자와 교무실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 다른 노조 5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방학 중 생계 보장을 위해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임금을 올리는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지역이 이제 상여금 지급을 통해서 이제 방학 중에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전라북도는 아예 의지도 없고. 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는 정기 상여금을 신설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방식의 처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기본급 3%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를 70만 원까지 인상하는 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체 교직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학교. 고용 형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처우에 대한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지사 공약인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조성이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성과 내기용 무리한 사업 추진에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사업 취지는 빛이 발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농촌 관광 거점 마을로 선정된 장수의 한 마을입니다. 오미자 농장 체험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 소득을 기대하며 처음에는 전체 40여 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찬반 양쪽으로 의견이 갈려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를 어디로 하고 사업 주체를 누가 할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이 하면 무조건 반대는 거잖아요. 총회를 해도 반대야. 뭘 해도 반대야. 30억이 욕심은 났지만 잘 된데 못 된데 결학을 다져보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고. 전라북도는 사람이 찾는 농촌 마을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도내 10개 마을을 관광 거점 마을로 선정해 마을당 30억 원씩 4년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뿐 아니라 김제와 임실 등 다른 2개 마을도 비슷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보니 여건이 되지 않는 마을까지 포함시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0석의 시군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무리한 사업 추진은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했음에도 집행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농촌 공동체라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농촌 관광 거점 사업. 도지사 공약 성과 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최근 서남대 옛 재단이 교육부에 의과대학 폐과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 의회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상현, 강용구 등 도의원 29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를 폐지한다는 옛 재단의 자구개회관을 발표한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의대를 이전시키려는 음모라며 의대 폐과와 남원 캠퍼스 폐교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타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헌혈.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몸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텐데 오히려 건강에는 좋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 걷고 싶은 거리 헌혈의 집이 젊은이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시기를 정해 방문하는
자발적 기부자들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헌혈대에 오르지만 여전히 떨치지 못하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피를 뽑게 되면 제 몸이 안 좋다고 이제 이리저리 얘기해가 피가 그렇게 빨리 생길까 이런 고민도 하고. 올해 43살의 황옥 씨는 17살 고등학생 때 처음 헌혈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26년간 헌혈 횟수가 310차례에 이릅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꼴인데 황 씨는 헌혈을 통해 건강해지고 건강도 관리하게 됐다며 열성적입니다. 오히려 헌혈을 하면서 건강이 더 좋아졌고요. 헌혈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모임을 가서도 술을 안 마십니다. 실제로 우리 체내에는 생체 활동에 필요한 혈액량 이외에도 15%가량의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유분 혈액을 체열하는데 이틀 안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면서 선순환하는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헌혈이 각종 암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심장마비까지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혈압이나 간염 등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내 건강도 지키는 길이 바로 헌혈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라북도의회 본관 3층 본회의실 주변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넥타이를 잡혀 찰과상을 입었고 김규태 부교육감은 깨진 유리 파편에 머리가 찢기는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사태는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도의회 청사 경비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회의장 진입을 막아 위원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후속 인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징계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6 전주 단오 행사가 오늘과 내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오늘 창포물에 머리 감기와 그네 뛰기, 단오 전통 음식인 수리취떡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 시민의 날 기념식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려 전주 시민회장과 모범시민상이 수여됐습니다. 또 전주의 역사성과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는 전주 정신이 발표됐습니다. 하림식품과 HS푸드가 익산 제4산업단지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하림식품은 1,750억 원 규모의 가공식품 생산 공장을, HS푸드는 500억 원 규모의 쌀 가공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고창 고인돌 군락지 등이 표현된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를 오는 8월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고인돌 군락지인 고창 고인돌군은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제5회 동아시아컵 국제 여자 소프트볼 대회가 익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해 예선 풀리그로 우승팀을 가리고 친목과 우위를 다집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포기 과정을 묻는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에게 앞으로 국무총리가 돼 국회에서 서로 질의할 기회를 갖자는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투자 무산과 관련한 지사의 공식 발언이 이어졌지만 일부 과정만 듣고 서둘러 마감해 향후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들을 기회조차 무산시켰습니다. 최 의원이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11층 이상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